자, 오늘은 이제 노벨 평화상 발표 날이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초부터 여러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제외를 하고는 대다수는 국지전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한 건 팩트죠. 한 6개, 7개 정도를 막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두 가지가 나뉩니다. 뭐 이제 일부러 뭐 전쟁을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일으키고 막았다. 아니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 평화의 상징 이렇게 나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도 그렇게 나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못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쩌나 이렇게 갈릴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뺏겼다 이렇게 갈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근처에 집결했죠. 이제 마약 읍약 전쟁이잖아요. 읍약 전쟁. 음. 베네수엘라 거쳐서 들어오는 것들 보트 2개 폭격됐죠. 자, 예를 들어 이러면 앞으로 베네수엘라랑 미국에서 군사적 분쟁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도 또 이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필이면 베네수엘라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 베네수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뉴 미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뉴 미디어. 뭐 레거시 미디어 말고 뉴 미디어 뭐 트위터 X나 스레드나 뭐 이런 곳들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에서 이제 또 이것도 갈릴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대한 타이틀에서는 사실 이제 먼저 시작이 됐던 거는 미국과 중국인데 한 10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부터 시작이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사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사실상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미국에서 승리를 했어요. 언제까지요? 2019년까지. 자, 승리를 했는데 무역 합의까지 이뤄냈습니다. 근데 하필 2020년에 메로나가 터졌어요. 메로나 19. 메로나 19가 터지고 거리두기하고 흰신 맞고 이제 양적 완화 유동성 법을 가져야 자산시장 법을. 자,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이었던 게 2020년에는 하필이면 미국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 땅땅 트럼프 대통령 어 불복선언 마가 결집. 이때부터는 이제 비공개적인 그런 이제 힘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2024년 승리를 했습니다. 화이트 노선으로 갔다. 결국에는 뭐 블랙 앤 화이트가 저희가 알 수 있는 최대겠죠. 어쨌든 화이트 노선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요? 이제 마가가. 그래서 만약에 2024년에 패배했으면 미국에서는 내전이 났을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 하지만 그렇게 내전이 났을 때 공화당은 불리해졌을 거예요. 해리스가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내전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미뤄진 내전도 결국 공화당이 승리하는 쪽으로 미뤄졌을 거예요. 왜냐면 군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장관급들 다 이제 해임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는데 며칠 전에 다 결집해서 모으기도 하고 해임된 사람들도 많아요. 장관들, 별들이. 아, 이게 완벽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부 라인으로만 구축을 하겠구나. 어. 이게 어쨌든 승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대가죠, 당연히.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무역 합의가 이뤄진 게 한
2020년 1, 2월이었을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뭐 관세 정책들 있죠. 미중 관세 합의. 뭐 50% 쌍방으로 할 거고 어디는 브레이크 걸고 막 어디는 뭐 좋게 가고 좋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1차 무역 합의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개방하고 압도적인 미국의 승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체결이 됐었는데 하필이면 체결되고 얼마 안 있다가 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없는 게 됐습니다. 없는 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하고 나서 다시 그런 관세 전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지금이에요. 이게 무역 전쟁에서 관세 전쟁으로 이게 이어진 겁니다. 자,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미중 관세 연기 계속 하고 있죠. 미루고 있습니다. 서로 처음에는 100%, 150%까지 150%까지 갔다가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좋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이제 에이펙에서 이제 미중도 같이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틱톡 지분도 그 매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자,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러시아는 뭐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전쟁이 멈출 건지 계속 이어갈 건지가 정해져 있을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전에 2014년 마이단 혁명 이후에 크림반도 전쟁, 그냥 이제 늘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크림반도 전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 나토, 그리고 이제 중국, 대만, 북한, 한국, 이란, 이스라엘, 이 정도에서 딱 이제 나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은 연합군과 레드팀, 블루팀으로 이제 나뉘겠죠. 뭐 동남아시아도 그러겠지만,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들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파괴되고 재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건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창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진영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럼 이제 동유럽이랑 동북아시아랑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베네수엘라랑 멕시코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미국은 이제 또 따로 민주당, 공화당. 사실 이제 미국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미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부분적 철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지금 덫이 걸려 있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일 건데, 이건 공화당이 승리하는 내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군부는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사실 뭐 시간 문제죠. 너무나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원유가 마이너스 유가를 찍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유가라고 하기보다는 폭등하는 극과 극의 상황들이 맞물릴 거예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줘도 안 가지는 수준이 잠깐 왔었어요. 2020년 2월 달에서 한 3, 4월 달에 1, 2, 3, 4월 달에. 근데 지금은 한 60배럴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60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200달러도 넘을 수도 있어요. 3차 세계 대전 시작되는 순간. 괜히 러시아에서 정유소나 이런 것들이 막 폭파돼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건데,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반대로 마이너스 유가를 찍었으니까 플러스 유가를 찍히는 날이 온다. 자,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난하게 전쟁이 끝나면 가자 지구나 이런 것들 이제 재건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폐허가 됐으니까 우크라이나도 뭐 재건하고 러시아 구간도 재건하고 전 세계가 평화 모드로 가면은 재건 사업으로 뛰어드는 곳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 아직 치르지 않은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한반도의 역사를 볼까요? 6.25 전쟁. 사실 이제 유엔의 연합군의 지원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작전으로 구출하기 전에 긴급 승인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유엔군이 도와줘야 된다. 유엔에서는 여러 많은 국가들의 군인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냥 봉사를 한 거예요, 사실. 한국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나마 미국에서 기념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여기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해외 쪽에서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자, 근데 이대로 그러면 그들의 희생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건가요? 지금 80년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1945년에서 2025년. 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많은 외국 그 군인들이 한국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을 하고서 이제 참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이 됐어요. 반대 상황이 뭐냐?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제 엮이는 것들을 가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이랑 한국이 엮여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해서 대조가 되는 거죠. 아니 6.25 때 전 세계 연합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서 나중에 성장을 하고 보니까 어 국제 선거 하이브리드 전쟁 어 등에다가 칼을 꼽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이게 이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지금 뉴 미디어에서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남침을 했을 때 그런 여론이 나온다?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동정심도 안 드는 외국인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 한국뿐만 아니죠. 뭐 동북아시아가 전체가 다 그럴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뭐 이제 중동 전쟁 아무렇지 않잖아요, 저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무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먼저 트리거를 거는 순간 이 예전에 한국에서는 유엔군이 이렇게 왔어서 6.25 전쟁 때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랬더라 중국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엮이는 겁니다 이게. 어. 그 순간 이제는 연합군이 도와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쵸 스스로 막아야 되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것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 같은 게 3차 세계대전은 시작이 되고요. 전쟁이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잠깐 언급한 게 있어요. 핵, 비핵화. 예를 들어 우리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북한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하면 비핵화 다 같이 핵을 폐기를 하던가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모든 핵을 보유 중인 나라들이 비핵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쯤에는 단일 국가 체제로 이제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일 국가. 우리 모두 다 같이 평화를 위해서 멈춰야 된다. 핵들 전쟁 다 멈추고 우리 다 같이 일단 단일화하자. 자, 근데 단일화하기 전에 참 여러 나라의 인종들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단일 국가로 이렇게 다 같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 각국의 올림픽 같은 것도 사라지고 대통령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국가 단위가 없어지고서 다인종이 돼서 짬뽕이 되는 건데 과연 잘 융합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딱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북한과 한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일단은 원래는 단일 민족 체제였는데 8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일 민족보다는 북한은 그게 유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한족.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짬뽕이 많이 됐단 말이죠. 짬뽕이. 중국도 있고 뭐 이제 뭐 대만도 있고 그 연변 그 조선족도 있고 한국도 있고 막 여러가 이제 뭐 일본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짬뽕이 많이 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 여기서도 이제 반반 나뉘어 가지고 싸워요. 좌우로 싸웁니다. 뭐 중도도 있겠지만 좌우로 막 싸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랑 평화 통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아쉬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쉬울 게 없어. 어. 그래서 의미심장한 게 최근에 우리 평화 통일 관심 없다라는 게 이게 적화 통일을 의미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도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왜냐면 핵도 다 만들었고 북러 조약 맺어놨고 최근에 뭐 전쟁 참여해서 29조도 벌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명분이란 게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통일 명분. 예를 들어서 서독과 동독, 독일, 베트남, 북베트남, 독일 막 이런 식으로 분단 국가가 통일은 되긴 했잖아요. 북베트남으로 되기도 했고 여기는 그냥 평화 통일처럼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물론 이제 통치 권한들은 뭐 이제 좀 나뉘어져 있긴 했지만 그것처럼 한국도 반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분명한 건 통일은 될 건데 북한과 한국에서 지금 반반 서로 이제 38선 마냥 이렇게 딱 그어진 상황에서 이 세 개가 융합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융합되기 전에 전쟁을 치를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해당하는 3차 세계대전이고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이고 우리는 한반도 2차 전쟁이고 치르고 나서 통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새로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원화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법이 아니고 이런 게 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서 새로운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AI가 이제는 개인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AI에 우리는 규칙과 룰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본질이 사실 크립토거든요. 크립토에서는 뭔가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여기 있는 코드에 따라서 디파이 금융시장이나 뭐 트레이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접목시키면 RWA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배하에 저희는 이 크립토를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규칙과 룰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누가 감정이 지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파이가 있어요. 뭐 은행에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담보금을 책정하려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대출 상담원이 이제 승인하는 사람이 그게 기계가 하는 뭐 자동화된 것도 있는데 창구에 가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데 뭐 이제 그 판단하에 뭐 신용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판단하에 뭐 한 1억 5천 정도로 잡아가지고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인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크립토에서 디파이에서 대출을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대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가 이더리움을 1억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의 TVL을 한 70% 정도 잡아서 70% 정도만 우리가 빌려줄게. 대신에 빌려주고서 언제까지 안 갚으면 우리가 담보로 잡은 것들 매각해서 일부를 우리가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법과 질서가 이런 것들이 새로 세워지는 게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AI가 사실상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연동될 수도 있고 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파괴되고 창조되는 것 중에 모범적인 게 바로 이제 한반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한반도.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해서 다시 통합해서
재창조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어. 통합해서 새롭게 파괴되고 파괴, 통합, 재창조 이렇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실행되는 게 바로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가 다가왔을 때의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북한은 뭐 이제 국방비나 이런 것들 이제 태세를 그 경기 태세로 높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좀 이제 느슨하게 좀 문이 좀 열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얕보이는 상대는 또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과정에서 미중 전쟁에서 약간의 한반도 영토를 두고서 이제 싸우는 대리전 양상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것만큼 한반도만큼 모범적인 이제 테스트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몇십 년 동안 서로 남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평화 통일은 안 될 것이고, 동독과 서독의 결과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에서도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간절함 속에서 싸우고서 가자 지구에서 지금 환호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니까 다들 환호하면서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드디어 멈췄구나, 정전이 멈췄구나, 불이 꺼진 것들이 멈췄구나 이러면서 나오는 모습처럼 그때서야 통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전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세력적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군부 세력들이 지금은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군부 세력. 그들이 곧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군부,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군부인데, 군부를 움직이는 자들인데, 사실상 지금 군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됐을 때는 전쟁은 당연히 필연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단일 화폐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로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북아시아 전쟁이 먼저 터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동북아냐 이제 미국 내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중국 대만이냐 북한 한국이냐 이것도 순서가 중요할 텐데, 어쨌든 미국 내전은 넘어간 거예요. 미국 내전은 나중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미국 내전은 왜 터지냐면 그 민주당 이거 공화당 이렇게 싸우는 게 공화당 마가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공화당이 승리하는 내전으로 갈 거거든요. 여긴 그러니까 총기 사용 허용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는 사람 꽤나 많을 겁니다. 이제 본인들 뭐 식량이 됐던 벙커처럼 이렇게 미국 내전은 나긴 할 텐데, 이거는 결국에는 찰리 커크 이게 트리거, 일단은 누적 스택이 쌓였잖아요. 이거 누적 스택이 쌓였고 순서가 뒤에 오는 거예요. 뒤에 동북아시아가 먼저 나고서 동북아시아가 먼저 나고 여기도 재창조가 되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이 과정에서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재창조가 되는 거죠, 사실상. 하지만 승리하는 쪽은 공화당 쪽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미국과 똑같은 길을 가기 힘들어요. 지금 이미 게임은 6월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동북아시아는 이 두 개가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괴 이후의 재창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결국에는 이 최종 목표는 AI가 있고 결국에는 인간이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이버펑크 같은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산당이라는 자체가 이게 사라져야 돼요. 공산당이 해체되고 사라지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조건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련처럼 소련이랑 미국이랑 전쟁하고서 해체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발적으로 해체를 안 할 겁니다. 그럼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전쟁은 무조건 하고서 패전 국가가
해체를 하겠죠. 공산당이라는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그러면 다음 당은 어디냐? 당 자체도 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빠르게 AI 이 시스템과 결합된 시대를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해체를 하면 안 되니까 전쟁을 먼저 걸 거예요. 레드 팀들이 하고 나서 뭐 이제 큰 피해가 있고 서로 막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누군가도 있겠는데 그 이후에 패전 국가가 높은 확률로 공산당 국가들이 해체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시스템이 AI 사이버 펑크 같은 미래로 갈 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척척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도 이것도 놀라운 게 뭔가 명분이 좀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결과는 좀 뻔하긴 했잖아. 이쪽 뭐 오스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뻔하기는 한데 뭔가 조금 더 명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뭔가 어쨌든 이게 키워드가 계속 굳혀졌던 게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6개, 7개 전쟁을 막아냈다. 뭐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노벨상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뢰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은 더 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좀 명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 자의적인 해석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앞으로 전쟁을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 정도 막는 거 선에서 막긴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움직임으로 가냐?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거죠. 자국민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예전처럼 보호 무역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적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북극 항로랑도 연결이 되는 게 무역 이렇게 패권으로 좀 이어지는 이 과정들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군인들을 배치를 하면서 이 과정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켜줬죠. 동맹국들을 지켜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그 2020년 미국 대선을 공개하는 순간 동맹국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니까 이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이제 굳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감축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좀 이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국민 우선주의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는 뭐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는 뭐 캐나다랑 합병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그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미국 내전은 동북아시아 전쟁이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그게 시나리오대로 군부 세력들이 승리하는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화이트햇 세력들이 승리하는 플랜 중에 하나가 일단은 북한이 먼저 한국 트리거 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미국에서는 내전 이런 식으로 파괴 이후에 재창조로 이렇게 가는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도 있겠죠. 러시아 나토도 있겠는데 뭐 세계선을 좀 이제 뒤틀릴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난하게 금 가격도 올라가고 증시랑 코인도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요 놈들이 디커플링 되는 시기를 잘 봐야 될 겁니다. 골드도 올라가고 비트도 올라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골드였거든요. 비트코인은 해봤자 뭐 전고점 잠깐 터치하고 그 정도 선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골드가 급등하고 코인이랑 주식이 급락하는 날이 있으면 동북아시아 전쟁의 전조 증상이다. 아니면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죠. 그와 반대로면 예를 들어 평화로 가면 골드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금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이랑 코인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은 주식이 뭐 더 갈까요? 뭐 그렇게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추구하는 어젠다대로만 가면은 달러 약세되고서 지금 코인 쪽만 이렇게 해서 비트만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좀 최고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전쟁이 먼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큰 흐름이.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